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B금융투자입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DB금융투자가 이번에 실적으로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다 모르시겠죠. 제가 이번에 분석을 좀 해드리고 DB금융투자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제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증권주는 제가 봤을 때 한두 종목 정도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거래량의 증가와 그리고 증시류의 그런 자금 쏠림이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필승 라이브 때, 필승 멤버 전용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클상 앞으로의 10년간은 꽤나 좀 격동의 시기가 될 것 같고 보통 이럴 때에는 개인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증권주에 대한 그런 투자를 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고 배당 같은 경우도 5% 이상 되는 증권주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너무 싸죠. 일단 실적을 좀 보자면 DB금융투자는 2,500억입니다. 시가총액 2,500억인데 올해 실적 나왔죠.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1,069억이죠. 그러니까 PER이 3이 안 돼요. PER이 3이 안 되는데 이 ROE 같은 경우도 10이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이 3이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2018년, 2019년 이 두 개 년도가 배당률이 5%가 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도 5% 이상을 줄 경우에는 완전한 배당주로서의 그런 탈바꿈이 가능해진다. 성장세도 유지되고 있고 배당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작년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4.5%가량 됩니다. 대략 4.5%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겠다. 그럼 제가 왜 다른 증권주도 많은데 이 DB금융투자를 좀 보고 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뽑아내긴 하지만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쪽입니다. 이 DB금융투자는 저축은행, 캐피탈 쪽도 이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 증권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 못하게 될 경우에 특히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쪽은 저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좋게 보고 있고 왜 안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일단 이 캐피탈 쪽에 대한 그런 탈한국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죠. 정부 쪽에서 이러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대부업 쪽에서 캐피탈 쪽에서 1등 업체와 3등 업체가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 압도적인 경쟁자가 없어지는 것만큼 사실 호재로 다가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싶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쟁사 게다가 1등 업체, 3등 업체에 되는 경쟁사가 사라진다는 것이 저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꽤나 강하게 하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가계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미 100%를 돌파한 상황에서 상당히 리스키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라도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큼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옥죄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제대로 해주지 않게끔 규제를 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1금융권에서의 그런 대출이 거의 많이 막히기 때문에 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던가 아니면 3금융권, 캐피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저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은 증권업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이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부분도 꽤나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꽤나 메리트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 요새 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점차 좀 커지고 있으면서 예,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예,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보수적으로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도했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다 알려드리면서 투자하고 있고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그 상세한 이제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세한 이제 분석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본다면 이 증권업 그리고 대출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의 그런 사업 시너지 효과가 저는 점차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수료가 무료인데 증권사가 수익을 잘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실적에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업도 사실 대출업을 해요. 네. 뭐 개인들에게 뭐 신용대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이제 기관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특히 뭐 부동산 투자라던가 해외자산 투자 이쪽에서의 수익이 굉장히 큰 건데 이 수수료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증권 매매 수익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증권 매매 수익이고 뭐 금융 파생평가라던가 아니면 처분 이익, 뭐 투자 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자 수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DB금융 투자가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금융 파생평가 그리고 처분 이익이 이 투자 손실입니다. 투자 손익인데 매년 이제 특히 작년에 100% 이상 증가했어요. 대략 200%가량 성장했는데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15년부터 꾸준히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보통 한 30% 나왔으면 잘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손익이 30% 이상 나왔으면 잘 나온 건데 이 DB금융 투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0% 이상 나왔고요.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증권사도 물론 영업이익이 잘 나왔지만 이 DB금융 투자가 특히나 더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거의 100% 증가했죠. 이쪽에 대한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의구심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금융업종, 금융사들에게 자금을 관리해야 되니까 뭐 배당을 줄인다거나 대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쪽에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이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예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규제를 하기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은행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되면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금융업종 자체가 이 단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로 대출을 받아와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리 스프레드를 이용한 투자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고 단기 금리를 오르지 않을수록 굉장히 빠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2008년급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은행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을 했고 두 번 다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한국도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현금 유보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쪽에 대한 자본 유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만기 대출에 대한 그 리스크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쪽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면 6월쯤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년 12월에 원래 만기 대출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3월까지 연기했다가 다시 또 6월까지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전까지는 이런 금융업종에 대한 대출 리스크는 커지기가 힘들어요. 그때까지는 만기가 되는 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월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고 한국 금융 같은 경우도 미국 금융주들과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면 안정적이지 더 리스크한 경우는 별로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을 이제 규제하는 논의도 있는데 한 20% 정도, 20%까지를 지금 상향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 완화를 계속 풀고 있어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쪽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이제 점차 상향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대형은행의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억제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고 있습니다. 강화하려고 하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이라던가 국내 증권업, 국내 보험사들도 이 배당을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다소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뭐 주주가치 훼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이 저는 꽤나 괜찮게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한민국 금융업의 대표 기업이죠. 이 신한지주에서 정부가 배당 제한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KB금융은 정부의 정책안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죠. 신한지주는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분기 배당을 함으로써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리스크들도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이쪽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면, 내가 시장 상황보다 더 규제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라는 점, 그리고 실제 성장이 그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PR이 2점대입니다. 3이 안 돼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배당 수익률이 4.5%가량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꽤나 좀 보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저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둘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에 대한 분석, 금리 스프레드, 금융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DB 금융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